모든 차, 벤츠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차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하시나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꼭 사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 정원철 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벤츠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썬루프만의 특징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량에는 다 룸밀러 뒤쪽에 레인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인 센서라고 하면 운전자들은 비가 왔을 때 윈도우 브러시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능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썬루프를 열어놓고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차 안이 난리가 나겠죠. 침수차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비가 오면 이 레인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썬루프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근데 닫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틸팅으로 열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문은 잠겨 있고 썬루프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차문을 잠가놓고 운전자가 떠난 상태죠. 그때 이제 비가 옵니다. 자, 썬루프가 닫히는데 틸팅된 상태로 닫힙니다. 운전자가 썬루프를 열어놓고 나갈 때는 고의로 그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든지 반려동물이 차 안에 있다든지. 근데 그럴 때 침수차 맞겠다고 이 썬루프를 닫아버리면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 센서는 단순히 썬루프를 닫아주는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환기를 위해서 틸팅으로 살짝 열어주게 됩니다. 다 안전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썸머 오프닝 기능은 창문만 열리나요?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차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창문을 여는 썸머 오프닝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주 무더운 여름날 야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놨을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열림 버튼을 강하게 계속 누르고 계시면 내 창문이 다 내려가고요. 창문뿐만 아니라 썬루프도 열리고, 그리고 통풍 시트 기능이 장착된 차량은 운전석 통풍 시트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는 이제 하나의 부가적인 편의 기능이 있는데, 요즘 이제 주차장 공간이 너무 좁아서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너무 문이 조금 열리니까 짐을 빼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 이제 뒷좌석에 가방을 많이 놔두게 되죠. 그때 나오셔서 그냥 문을 먼저 잠그시고요. 이 열림 버튼을 강하게 누르면 창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때 창문을 통해서 가방을 빼오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브리올레 차량의 경우에는 단순히 창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지붕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무더운 날에도 좀 더 시원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에어컨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 차량들은 대부분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계세요. 오토 에어컨이란 건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만 해놓으면 그 온도에 맞춰서 적정한 바람의 세기, 바람이 나오는 방향, 바람이 차가운 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바람이 좀 세게 나오면 바람갭이 막 내려서 천천히 나오게 하고, 더우면 온도 낮추고, 그러다가 좀 추워지면 에어컨 껐다가, 그러고 더워지면 다시 켰다가 수동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오토 에어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으로 한 22도 정도에 맞춰 놓으시면 처음에는 실내가 뜨거우니까 바람이 좀 세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한 1, 2분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내부 온도가 22도에 맞춰지면서 그때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바람의 차가운 정도도 딱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온도를 낮추고 올리고 혹은 껐다 켰다 하실 필요 없이 항상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의 싱크 버튼입니다. 현재는 싱크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싱크 버튼이 이 외부에 나와 있는데, S클래스는 모니터 메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싱크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왼쪽 온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온도에 맞춰서 오른쪽 온도도 같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자기만의 온도를 설정하신다고 한다면 자동으로 싱크 버튼이 꺼지면서 왼쪽 오른쪽 온도가 서로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한번 온도를 똑같이 맞춰보죠. 이제 메뉴 버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22도에 맞춰놨는데 바람이 그냥 하얀색 바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온도를 더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19도, 누가 봐도 찬바람이죠. 이때는 바람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에어컨 냉매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이 상태로 놔두면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도가 맞춰지면 더 이상 냉매의 작동을 멈추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22도로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차가운 바람, 파란 바람이 없어지고 하얀 바람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는 에어컨의 작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건조한 바람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송풍구 안에 습기를 말려주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8도, 누가 봐도 뜨거운 바람 히터인데요. 히터는 좀 특이하게 바람이 나오는 방향이 아래로만 나오게 설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장난 건 아니고요. 뜨거운 바람이 얼굴로 직접적으로 세게 되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은 오토 모드에서는 발 쪽으로만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손님들이 오토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잘 나왔는데 겨울엔 히터 바람이 잘 안 나온다, 고장이 난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토 모드를 쓰시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을 발 쪽으로만 쐬어주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뜨거운 바람을 얼굴로 쐬고 싶다면 이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설정하는 메뉴에서 수동으로 송풍 방향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뜨거운 바람이라도 앞과 발로 아니면 앞으로만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부수적인 이득이 우리가 정말 차가운 온도로 계속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맺히면서 다음번 에어컨을 틀었을 때 퀴퀴한 냄새를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에어컨 필터를 100번 교체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에어컨 내부에 습기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오토 에어컨 기능을 쓰시면 그 내부 온도에 도달을 했을 때 냉매의 작동이 멈추면서 건조한 바람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바람이 내부의 습기를 말려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에어컨을 트셨을 때 퀴퀴한 냄새를 훨씬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 타시다 보면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기 순환 버튼을 눌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꺼졌다, 고장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고장이 아닙니다. 이제 내기순환 버튼을 너무 오래 눌러놓게 되면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졸음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외부의 공기를 이제 유입하도록 내기순환 버튼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뭐 벤츠뿐만 아니라 독일의 대부분 차량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간혹 고객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예 고정시킬 수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차량에서는 그 기능을 강제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싶으실 때는 꺼졌을 때마다 다시 내기순환 버튼을 켜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유구는 시동을 꺼야만 열리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주유구는 시동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유구는 이 리모컨의 락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차들은 출발하자마자 이제 도어락이 잠기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손님들이 이제 도어락이 됐으니 주유구도 같이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어락을 이제 풀어 주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창문만 내리시고 주유를 요청을 하셔도 주유구는 수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유구는 언제 그러면 락이 걸리느냐, 운전자가 밖에 나와서 리모컨 혹은 스마트키 기능을 이용해서 문을 잠갔을 때, 그때만 주유구가 잠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 중에 혹은 시동이 걸려 있을 때 도어락이 되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PHEV 같은 차종의 경우 여는 방법이 다르다는데 어떤 식으로 열게 되나요? PHEV는 밖에서 주유구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여는 방법이 좀 다르죠. 밖에서 아무리 눌러야 주유구가 열리질 않습니다. PHEV는 그 내부에 있는 트렁크 열림 버튼 바로 옆에 주유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당겨야만 주유구가 열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열림 버튼을 당겨도 주유구가 바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PHEV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 탱크와 배터리가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행을 하시다 보면 배터리가 이제 열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배터리의 열로 인해서 연료 탱크가 열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유증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냥 수동으로 주유구 버튼을 바로 열어버리면 유증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놀랄 수도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PHEV 차량들은 주유구 열림 버튼을 따로 만들어놔서 그걸 이제 당겼을 때 유증기 회수 장치가 유증기를 먼저 회수를 하고 적절하게 회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제 주유구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간혹 PHEV 차량의 경우 기름을 넣는데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유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유증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에서 주유구 열림 버튼을 좀 더 당기고 계시면 유증기를 더 추가적으로 회수를 하면서 주유를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운전자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 출시되는 모든 벤츠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버튼으로 눌렀다 당겼다 하면서 이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정상적인 상황, 우리가 시동을 걸고 벨트를 매고 기어를 D로 바꾸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동으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기어를 피해 놔두고 시동을 끄고 벨트를 풀고 문을 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잠김이 됩니다. 자동으로 잠기고 자동으로 풀리니까 우리가 작동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기어와 파킹 브레이크가 피해 위치해 있을 때 파킹 브레이크는 건드리지 않고 기어만 뒤로 놔두시면 파킹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굳이 기어나 파킹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 문, 다른 문은 상관이 없는데 운전석 문을 열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기어와 파킹 브레이크는 피해 위치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시속 100km가 넘어도 문이 열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안에 손잡이는 문을 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에 손잡이를 당겼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고장난 겁니다. 보통 고객들이 이제 막 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게 뒤에 애를 태우고 위험하니까 도어락을 잠가 놓고 애가 문을 못 열겠지라고 생각하고 주행을 하시는데 애가 손잡이를 당겼더니 문이 열렸다, 큰일 날 뻔했다, 고장이다 라고 하시는데 고장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애가 그냥 똑똑한 거예요. 애가 조금 더 똑똑해지면 도어락도 풀 줄 압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모든 차, 벤츠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차에는 차일드락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사용을 안 하시나요? 뒷문을 열어보시면 그 측면에 차일드락이라 그래서 안에서 이 손잡이 기능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그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기능을 꼭 잠가 놓으셔서 안에서 어린아이가 문을 못 열도록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럼 우리가 내릴 때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데 아이의 안전과 불편함을 서로 바꾸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차일드락은 꼭 사용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벤츠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